어제는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렸습니다. 5,300여 명의 군인이 동원이 됐고, 물론 다 군인만은 아니죠. 사관생도들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340대의 장비가 동원이 됐습니다. 현무, 그러니까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그 현무 5, 이것도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미군 초음속 전략 폭격기도 등장했습니다. 우리 국군의 날 행사에 미군 폭격기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국방력만으로는 북한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서울이 전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을 미국의 무기가 우리 국군의 날 행사에 등장함으로써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 국군의 날이면 우리의 전략 무기들이 나오고 우리 국민과 영토를 수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갑자기 큰 집에서 다른 큰 무기를 꽂다가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봤지? 미국이 우리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 이런 거고. 또 북한을 향해서는 봤지 너희들. 미국이 있단 말이야. 우리 뒷배는. 그러니까 까불지 마.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군의 날 행사가 전쟁놀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국군의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인데 거기다가 미국의 뭐 폭격기를 왜 갖다 놓고 그런 행사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 군을 모욕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수도 한복판에서 한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 서울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고 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야말로 군사정권의 잔재죠. 군사정권 때나 군인들 앞세워서 봐라 너희들 까불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전두환이 같은 놈들은 그런 짓거리를 쭉 해왔죠. 그러나 문민정부 들어서서 이런 것은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1956년 제1회 국군의 날을 기념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68년 이후에 그러니까 박정희 때죠. 4, 5년마다 한 번씩 열렸지만 2013년 이후는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 도심 열병식을 한 것은 1984년 전두환 때 이후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전두환이는 군대를 동원해서 사람을 죽이고 정권을 잡은 놈이기 때문에 그때 그런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그런 것을 답습하고 따라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두환이는 1980년에 집권을 해서 84년도까지 계속 도심 열병식을 개최하고 자기가 무슨 나서서 뭐 대단한 양 분열 열병 이런 거 하고 했었습니다만 이런 쓸데없는 군사 퍼레이드 이것은 중국이나 북한이 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2015년도에 전승절 어쩌고 하면서 대규모 열병식을 했고 북한 역시 지난해에 75주년 건군절 이러면서 열병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전 세계가 비웃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희들 지금 저렇게 인민들을 괴롭히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다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은 국민들을 겁박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내세우죠. 총칼을 든 군인들을 내세워서 적을 섬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너희들 까불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전두환이 같은 애들은 광주에다가 공수부대를 풀어서 수백 명을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자행했지 않습니까? 그런 놈들이 부러웠습니까? 군대는 부동실하면서 군대도 안 가고 부동실하는 게 뭡니까? 눈에 초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것이라면서 군대 안 갔어. 물론 그게 사실이라면 군대를 안 가는 게 맞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군대도 안 간 자가 갑자기 다른 대통령들은 하지도 않은 그리고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북한과 훨씬 더 사이가 좋았었던 그런 대통령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동시 군 미필 윤석열은 군인들 앞 세워놓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폼 잡는 게 좋으면 군대를 장교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병사들 아침마다 훈육할 수 있고 다 교육도 할 수 있고
경례도 받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군대 가기 싫고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되니까 갑자기 군인들 다 모아놓고 뭐 충성 뭐 이런 경례나 받고 싶고 그렇습니까? 본인은 뭐 경례 받는 폼을 보니까 너무 어설퍼 너무.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해야지. 내실을 기지해 내실. 내실을 기해야지. 지금 밖으로 보여주면서 북한한테 봤지? 나 무섭지? 이런다고 북한이 무서워요. 덜덜덜 떨 놈들입니까? 우리의 전략 무기라든가 우리의 군대의 위력 이런 것들을 북한이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서울 도심 다 때려맞고 이런 짓거리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국군의 날을 갑자기 공휴일로 지정을 해버려. 국군의 날은 군인들이 좀 쉬는 날로 해주면 안 됩니까? 근데 군인들은 저 고생을 하고 일반인들은 쉬고 이게 뭡니까? 갑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뭐 한 달도 안 됐죠. 뭐 그때 10월 1일 공휴일이야. 이러니까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나라가. 그러잖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장도 계속 돌려야 되는데 쉬어야 하고 학교 특히 학사 일정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는 겁니다. 시험 봐야 할 학교도 있는데 시험을 못 보죠. 또 수학여행 가려고 한 학교들도 수학여행도 못 가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난데없이 공휴일이 돼버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지금. 이 나라가 자기 개인 거야. 완전히 왕국이야 왕국. 학사 일정이 엉망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군사 퍼레이드에 동원된 3군 사관학교 생도들 그리고 간호사관 생도들 이 사람들은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어떻게 따지고 보면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이들도 학생이기 때문에 학사 일정이 있고 또 수업 일수라는 게 있어. 그런데 얘들을 근 한 달 동안 그렇게 빼다가 밖에서 밖에서 군사 퍼레이드나 시키고 이러면 그 연습시키고 이러면 됩니까? 이들의 학사 일정도 사실은 다 어그러진 거 아닙니까? 이거 수업 일수 누가 채워줄 거예요? 정상적인 훈련도 아니고 보여주기식, 윤석열 개인에게 보여주기식 이런 퍼레이드를 하면서 사관생도들 모두를 학사 일정마저도 다 어그러지게 만들었다. 이게 정말 이 제정신인 겁니까? 그리고 국군의 날 이것은 군인이 해야죠. 군인이. 왜 학생들이 합니까? 네?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사성 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이 이를 지적했습니다. 어제 국군의 날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는 말로만 아는 안보에서 보여주기식 안보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제 참가했던 사관생도들, 육해공군 사관생도와 간호사관생도들은 수업을 전폐하고 한 3주에서 한 달 가까이 퍼레이드 연습을 주로 했습니다. 학사 일정이 차질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형태는 1980년대 50 시절의 형태입니다. 제가 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3주에서 한 달 동안 집체교육을 하면서 그 늦여름에 아스팔트에서 걷고 또 걷고 퍼레이드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독재국가에서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보여주기식 안보, 말로만 안보 멈추고 실질적인 안보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산도 엄청 썼죠. 나라가 지금 세수가 펑크가 나서 부도 일보 직전인데 여기에다가 79억을 썼답니다. 작년에는 뭐 100억 썼으니까 작년보다는 적게 썼네. 80억 편성해갖고 지금 79억 정도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서울 도심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교통통제까지 하면서 이 정말 그 날씨도 이제 선선해져서 서울 시민들, 경기도민들 이런 분들이 나들이도 많이 가고 해야 되는데 교통통제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국군의 날 행사에 윤회 마누라 김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잠깐 봤어요. 잠깐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다른 데 돌리다가 잠깐 봤어. 근데 모든 채널이 다 그걸 하고 있어가지고 UTT 뭡니까 다른 데 이런 거 봤는데 김건희가 국기에 대한 경례도 지금 제대로 못한 상황이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행사 도중에 분열이 시작되면
단상 앞에 태극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면 받들어 청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태극기 지나가고 군기가 지나가고 그러면 거기에 예의를 표해야 돼. 그래서 장내 아나운서가 예의를 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면 안 해도 됩니까? 물론 대통령은 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를 했는데 김건희가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윤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도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탁 치죠. 그러니까 그래도 한참 서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손을 올리는 겁니다. 정말 태극기가 지나가면 그냥 옛날에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정말 싸우다가도 갑자기 조용히 하고 이렇게 막 그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고 그랬던 박정희 시절에 그러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꼭 좋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국군의 날에 태극기가 지나가고 군기가 지나가면 당연히 예를 표해야 되는 건데 김건희는 정신줄을 놓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체코에서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애국가 연주할 때 태극기 앞에 놓고도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서 안 했다. 이런 추잡한 이야기를 하던데 하여튼 김태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김건희가 안 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하라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 태극기에 대한 예를 갖췄다. 완전히 정신줄을 놓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종말의 날이다. 종말의 날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군사 압박만으로 북한 문제를 남북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그래 왔습니까? 왜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썼는지 이런 부분을 이 정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압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북한하고 지금 대화의 문을 다 때려 닫아서 얻는 게 뭡니까?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북한과의 남북 평화를 유지해야 하고 그러면서 통일을 논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지. 서로 군사력 자랑이나 하고 미군의 어떤 무기 갖다 놓고 봤지 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남북 긴장 완화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남북 문제는 상호 압박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물론 군사적 대비는 당연하죠. 그들이 침범해 왔을 때 우리 스스로 막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그것만으로 남북 평화를 이룰 수는 없다.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남북 문제, 이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군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군인들 내보내고 뭐 무기 내보여가지고 야, 나 무섭지 않냐 니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러면 북한이 네 이럽니까? 그래서 싸우면 누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누가 죽어나가야 됩니까? 군인들이 싸워야 되고 국민이 죽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몫입니다. 그것이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가 군인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습니까? 군대는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군대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계룡대라든가 뭐 큰 운동장에서 하면 되지. 그것을 서울을 때려 맞고 하는 것이 제정신인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아침 오늘 아침 뉴스 중에 하나 또 있는 게 있대. 또 오늘 저녁에 용산에서 국힘 지도부 데려다가 밥을 먹는 모양입니다. 야, 밥 먹을 사람이 오늘 없었나? 근데 또 한동훈이를 쏙 뺐다네. 한동훈이를 뺐어 또. 야, 그 한동훈이 자기가 이뻐하는 동생이고 그렇게 자기 마누라한테 형수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갑자기 또 한동훈이를 빼냐고. 내가 한동훈이 편이 아니라 아니 그래도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그 사람을 너무 왕따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그래. 우리 사회에서 왕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폭력도 왕따가 제일 나쁜 거야. 응? 닭을 키워봐도요. 닭이 꼭 한 마리를 왕따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가 굉장히 힘들어해. 그런 것이 눈에 여실히 보입니다. 그러면 그 왕따한 닭들은 나쁜 닭이야.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닭도 나쁜 닭인 거야. 왜 한동훈이를 왕따하냐고. 그냥
개인 자연인 한동훈이가 아니잖아요. 집권 여당의 대표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오늘 저녁에도 빼. 이전에 모였을 때는 말 한마디도 안 섞어.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집권 여당이 정부를 도와야 되고 정부 역시 집권 여당과 함께 또 야당과 함께 이렇게 국정을 논의해야 되는데 야당 패싱한 지는 아주 오래되고 거기다가 이제 여당 대표까지 패싱을 하고 간다? 이러면 이건 나라가 아닌 거죠. 한동훈과 약간 각을 세우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러잖아요. 오늘 저녁에 밥 먹는 것은 김건희 특검 내가 거부권 행사하는데 그러면 다시 재표결할 때 국민의힘 한 명도 좀 이렇게 옆으로 빠지지 않도록 좀 잘 좀 해줘. 결국은 의도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는 패싱을 했다. 동아일보도 뭐 오늘 아침 사설이라든가 기사에서 이 문제를 깊숙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맹탕 만찬, 8일 만에 한 뺀 용산 만찬. 이젠 말도 안 섞겠다는 건가? 이런 사설을 동아일보가 쓸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협력해야 할 책무는 거북한 개인 감정을 넘어서는 일이다. 이런 식의 감정 싸움과 소통 부족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이냐라고 동아일보가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윤석열을 향해서. 한겨레 역시 일면에다가 김건희 민심 들끓는데 대통령 특검표 단속만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저녁 만찬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야 김건희 그거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는데 재표결 들어오면 너희들이 좀 막아줘 얘들아 알았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진짜 한동훈이하고는 말도 안 섞겠다는 건가? 결국 이러다가는 한동훈이 때문에 한동훈으로 인해서 탄핵될 수도 있을 텐데 좀 조심해. 하여튼 이렇게 되면 당정은 파국으로 갈 수도 있죠.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것들이 재표결에서 통과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가져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런 기대는 난망입니다. 결국 완전히 국민의힘이 무너지고 난 후에야 결국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국민의힘이 지금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시간이 좀 흐르면 국민의힘이 윤석열에게 반기를 들 때가 올 것입니다. 탈당하라.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키고 그러면 이제 탄핵으로 또 가는 길이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런 시나리오가 맞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